대한민국 전투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기체는 전 세계를 뒤흔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또 다른 기체는 한숨과 탄식으로 고개를 젓게 만드는 암울한 소식에 둘러싸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를 꼽으라면 단연 FA-50 파이팅 이글과 KF-21 보라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FA-50은 엄밀하게 말해서 전투기가 아닌 경공격기이긴 하지만 넓은 범위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전투기라 칭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필리핀에 수출된 FA-50PH는 무려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1을 격추하면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된 조건에서 실시한 훈련 상황 중 발생한 기록이긴 하지만 경공격기인 FA-50이 스텔스, 그것도 공중우세만을 위해 설계된 F-21을 조준해 격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제약이 있었든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쯤이면 체급은 비록 경공격기일지라도 FA-50의 전투기 타이틀을 붙여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FA-50의 이러한 깜짝 소식은 수출 시장에서 주가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회가 참 남다른데요. 하지만 인생사 세용지 말라고 한편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전투기도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기술적인 난관과 시행착오 등이 동반되는 게 예산일이긴 합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과 행정 절차 등 갖가지 잡음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한데요. KF-21 보라매가 겪고 있는 진통 역시 예외가 아닐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것이 하나 있다면 KF-21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그 외인 제도적 요인들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처럼 FA-50이 F-22 킬마크를 떡하니 붙이며 전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민국 전투기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KF-21이 수렁에 빠졌는데요. 최근 저희 꺼리튜브에서는 KF-21의 초도 물량 양산 수량 문제가 수출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F-21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강력한 경쟁 기종들이 빈집털이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KF-21 보라매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2024년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KF-21 사업이 본격적인 순항 궤도에 들어간 뒤로 만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 권고한 대로 초도 양산 물량이 40대에서 20대로 줄어들 경우 한 대당 가격이 1,300억 원 이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수출은 거의 포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생산국에서 양산 수량을 줄였다는 꼬리표, KF-21 양산 관련 700여 개 업체의 도산 위험성, 그리고 이로 인한 양산 지연까지 가정한다면 KF-21의 시장 경쟁력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 된 밥에 코가 빠졌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KF-21이 석권을 노리고 있던 4.5세대 전투기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KF-21 개발 사업이 천문학적인 예산만 소모하고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중국과 프랑스 역시 4.5세대 전투기 시장에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못지않은 뻥스펙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공산국가나 공산국가였던 나라들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무기체계의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무기체계도 실제 성능이 페이퍼 스펙과 일치하는지 직접 굴려봐야 깨닫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러시아는 자국의 기술로 첨단 무기를 만들기나 하지 중국은 러시아 무기를 무단으로 카피하거나 미국의 기술을 빼돌려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탓에 미얀마,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같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나라들은 중국 무기를 잘못 수입했다가 온갖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AS조차 받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돈 내고 쓰레기를 사온 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건 기술 확보나 성능의 질적인 격차를 떠나 중국 무기는 일단 개발에 성공이 양산만 하면 어떻게든 팔리긴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이 KF-21의 대항마로 밀고 있는 전
전투기가 바로 FC-31입니다. 중국에서 수출을 최우선으로 개발한 FC-31은 5세대 스텔스기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은 2015년 발생했던 F-35 기밀 유출 사건을 통해 중국 스파이가 빼돌린 첨단 기술이 FC-31에 적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로 F-35 도입이 어려운 나라들의 극대안으로 FC-31을 제안하며 시장 장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름 아닌 UAE인데요. 아마 이쯤에서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UAE는 최근 KF-21 블록2 사업 참여 루머가 나올 만큼 KF-21에 많은 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니의 분담금 미납과 첫 생산량 감소 문제 등으로 KF-21의 개발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첫 마수거리를 기록할 수도 있는 UAE에 중국이 FC-31을 제안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비록 부실한 엔진과 빈약한 내구성 등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FC-31은 어찌되었든 5세대 스텔스기라는 타이틀이 붙은 전투기입니다. 실제 성능이 어떻든 KF-21보다 반수합선 기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스파이짓으로 F-35 기술을 빼돌린 것까지는 사실이니 F-35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혹하기 충분합니다. 중국 무기가 성능이 어찌되었든 팔리긴 팔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거기다 지난 2월 UAE의 고등운영기 도입 사업에 대한민국의 T-52, 중국의 L-15에 밀려 고배를 마신 사례도 있다 보니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중국의 도전은 아직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방산강국이며 라팔이라는 걸출한 전투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KF-21은 라팔과의 4.5세대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효용성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이 라팔의 상승세가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때는 10년 동안 단 한 대도 판매 실적이 없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아 8년이 아니요 따위의 조롱을 듣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통한 성능 검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에서 군비가 증강하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예산 부족,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F-35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들의 라팔은 상당히 매력적인 전투기인데요. 주요 장비와 부품이 모두 프랑스산이라 미국의 제재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넘어야 할 가장 험난한 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라팔을 4.5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5세대 전투기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라팔 F5를 개발하여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왠지 익숙한 사업 순서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라팔을 대한민국의 KF-21처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의 개량이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라팔은 유독 업그레이드 시기를 KF-21 개량 계획과 유사하게 꾸리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2028년까지 블록2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대 초에 블록3의 최초 도입을 예상하는데요. 프랑스 역시 2030년까지 라팔 F5의 개발을 끝내고 KF-21에 앞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약 프랑스의 의도대로 된다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 수출 시장은 물론 5세대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도 라팔 F5에 밀려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KF-21의 초도 물량 감소로 가격까지 치솟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의 FA-50도 처음부터 빛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T-50의 전력화는 2005년 시작되었지만 정작 첫 수출이 이루어진 건 그로부터 6년 후인 2011년 FA-50으로 개량되어 인도네시아가 도입했을 때였습니다. 워낙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 모태인 T-50이 훈련기치고 가격이 높았다는 게 원인이었는데요. 그러나 경공격기 시장에서 이는 오히려 굉장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동급 최강의 성능이 세계적인 안보 불안을 맞아 비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FA-50은 진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필리핀 공군에서 운용 중인 FA-50PH가 미 공군과의 훈련 중에 F-22를 격추한 것인데요. 아무리 F-22의 무장과 성능을 제한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훈련이라지만 로우급 경공격기 FA-52 하이엔드, 그것도 현존하는 지구 최강의 전투기 F-22를 격추했다는 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산국인 우리 입장에서 이보다 뿌듯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식에 더욱 큰 관심과 기쁨을 드러낸 곳은 FA-50을
무기를 도입해 운용 중인 다른 나라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야당의 총선 승리로 계약 축소를 들먹이며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FA-50, F-22 격추 사건으로 인해 여론과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의 군사매체 디펜스24는 FA-52, F-22에 대해 격추 판정을 획득한 것을 집중 조명하며 특별 영상까지 편성할 정도인데요.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은 그동안 정치권 권력 다툼의 희생양으로 다루어졌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가를 할 시점이었다며 정치권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대한민국이 FA-50 7호기와 8호기를 납품한 지 불과 10일 만에 9호기와 10호기가 연달아 폴란드에 인도되면서 탁월한 생산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간 월 생산량이 2기 남짓이라던 카이의 공식 발표가 믿기지 않는 순간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2달 남은 2023년 내 남은 GF 모델 2대를 추가로 인도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 빠른 속도로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FA-50으로 획득한 생산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KF-21의 수출 역량 역시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하물며 성능이 예상을 얼마나 아득히 뛰어넘을지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FA-50이 겪어야 했던 6년이라는 인고의 시간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돌아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FA-50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